안반을 천공하고 화약을 충진하여 발파한 후에 스틸리브 및 와이어 메쉬를 설치하고 숏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하는 터널 공법은 NATM 공법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되는 경우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추락 방호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점검 사항으로서는 우리가 실기시험까지 중요한 부분이므로 암기 팁을 활용하려 한번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의 접속부 손상 변형되면 버팀대가 침하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재의 접속부 및 부착부의 교차부의 상태가 첫 번째가 되겠고, 자, 그래서 2번이 바로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침하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낙파에 대한 위험성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10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비개 설치 시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한 와이어로프의 조건은 무엇인가? 자,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은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시험까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첫 번째,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8%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으로서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번 보기는 아니겠죠. 자, 2번, 이음매가 있을 경우 사용 금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음매가 없을 경우에 사용 가능한 와이어로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되었을 때도 사용하지 않는 금지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와이어로프 조건으로서는 2번이 되겠네요. 1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계용인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추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면 출입구의 위치와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해줘야 되겠고, 출입구의 서문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연히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며,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그 사이에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나 비상벨 등을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 시 즉시 보고하거나 보수해야 될 사항으로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으로 1번, 2번, 3번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형, 탄력 유무, 부재의 기납 정도, 그 다음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자, 이 경우에는 터널 지보공의 점검 사항이 해당이 되겠지만 계측기의 설치 상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것으로서는 기둥 치마의 유무 및 상태가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 자, 말비계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서는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률이 65%인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 사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으로 공정률을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성 공정률이 50에서 70%인 경우에는 사용 기준이 50%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기성 공정률이 70에서 90%인 경우에는 70% 이상, 그 다음에 90%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정률이 65%는 첫 번째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0% 이상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1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 속의 전다 능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자연 또는 인공에 의한 지하 공동에 형성이 되었을 때 전다 능력이 증대가 되며 2번 함수비의 감소에 따른 흙의 단위 최적 중량의 감소라고 했는데 자 함수비가 증가함으로써 단위 중량이 증가하게 되면 전다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보기. 3번 지진 폭파에 의한 진동 발생과 균열 내에 작용하는 수압이 증가됐을 때 전다 능력이 증대되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1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거푸즈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면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3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보기. 자, 2번을 보도록 하면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 3번.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 치마 방지하기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고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